아침의 공기는 아직 차갑고 서늘했지만 시장 입구로 들어서면 언제나 그렇듯 활기가 먼저 달려왔다. 생선 가게에서는 갓 잡아온 듯 은빛이 반짝이는 고등어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채소 가게에서는 초록빛 부추와 아삭한 배추가 큼지막한 바구니에 담겨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사이사이로 파장나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주머니, 오늘 고등어 3마리 10,000원에 드릴게요. 에이, 뭘 그렇게 불러요. 어제는 4마리에 10,000원이었잖아. 바로 그 소리의 주인공, 이 시장의 명물로 불리는 박할머니였다. 흰머리가 성성하게 비어있지만 언제나 단정히 뒤로 틀어올리고 낡은 장바구니를 손에 꼭 쥐고 다니는 모습은 이 골목에서 모르는 이가 없었다. 사람들은 할머니가 시장에 들어서면 오늘도 또 시작이구나 하며 눈치를 챘다. 왜냐하면 할머니의 하루는 언제나 흥정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밉상처럼 구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할머니의 흥정에는 묘한 재미와 따뜻함이 있었다. 그냥 싸게만 해달라고 조르는 게 아니라 상인들의 사정을 들어주고 그 와중에도 꼭 한마디 웃음이 섞였다. 아이고, 이 고등어가 바다에서 바로 튀어나온 것처럼 싱싱한데 나 같은 노인네가 먹기엔 값이 너무 싸나잖아. 내일 죽어도 한 번은 먹고 가야 하니 내가 조금만 깎아줘야지. 이런 식이었다. 그냥 듣고 있노라면 괜히 입꼬리가 올라갔다. 상인들도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할머니의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아주고 말았다. 시장 상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박 할머니에게는 거절하기 힘든 무언가가 있었다는 걸.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늘 이런 수군거림이 따라다녔다. 저 할머니 참 별나. 왜 저렇게 흥정을 하고 다닐까? 집에 먹고 살 형편도 괜찮다던데. 그러게 말이야. 그냥 정가 주고 사면 될 걸 맨날 흥정만 하시니. 겉으로는 구시렁대면서도 또 할머니가 오지 않으면 시장이 허전했다. 늘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상인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웃음을 퍼뜨리는 그 존재가 시장의 분위기를 살려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젊은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장을 보다가 할머니와 마주쳤다. 아이는 고등어가 펄떡거리는 걸 보고 눈을 크게 떴다. 그때 할머니가 말했다. 아이고, 이 고등어 저 어린 손주 같네. 살아있네, 살아있어. 얘야, 너 집에 가서 고등어 튀김 먹고 싶지? 아이는 깔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할머니는 슬쩍 상인에게 눈짓을 했다. 이 아이가 먹는다는데 내가 값 좀 깎으라 했다고 내가 나무랄 순 없지? 한 마리 더 얹어줘. 그렇게 결국 아이는 한 마리 덤을 받아갔다. 아이의 어머니는 고맙다고 허리 숙여 인사했지만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나는 원래 이렇게 흥정하는 게 일이여. 내 흥정 덕에 내 아이가 기분 좋게 집에 가는 거니까 나도 오늘 장본 보람 있지. 사람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며 속으로 피식 웃었다. 박 할머니는 단순히 가격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흥정을 통해 사람들과 말을 섞고 웃음을 나누고 잠시나마 따뜻함을 건네는 사람이었다. 그것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어느 누구도 그 속뜻을 알지는 못했다.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고 시장은 여전히 분주했다. 하지만 그 분주함 속에 묘하게 안도감을 주는 한 사람의 흥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박 할머니의 흥정은 단순한 값싸기 전략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몸에 밴 생활의 지혜이자 소통의 방식이었다. 그녀가 흥정을 할 때는 언제나 상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는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지만
우리가 조금은 웃으면서 살아보자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가령 과일 가게의 김 씨와는 늘 이런 대화가 오갔다. 김 사장, 이 사과가 햇사과라며? 근데 왜 벌써 쭈글쭈글하냐? 내 주름이랑 닮았네. 아이고 할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사과가 싱싱하다 못해 탱탱 튀는데 어디 주름이 있어요. 그러면 탱탱한 값으로 받지 말고 내 주름 값으로 조금은 깎아야지. 이렇게 농담을 건네며 웃음을 끌어내면 주변에서 구경하던 이들도 다 같이 웃음을 터뜨렸다. 결국 김 씨는 사과 몇 개를 더 얹어주곤 했다. 할머니가 떠나고 나면 사람들은 여전히 웃으며 말했다. 역시 박 할머니는 흥정을 해도 미워할 수가 없어. 그뿐만이 아니었다. 생선 가게, 채소 가게, 두부 가게, 심지어는 신발 가게까지 시장의 거의 모든 상인과 할머니는 오랜 인연을 쌓아왔다. 흥정은 늘 시작이었지만 끝에는 건강하시라는 안부 인사와 다음에 또 오라는 약속이 있었다. 상인들은 박 할머니가 오면 장사가 좀 더 활기를 띠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뒷말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무리 그래도 나이 들어서 저렇게 흥정이나 하고 다니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러게 말이야. 어쩐지 좀 짠하다니까. 그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엔 박 할머니는 그저 궁색하고 고집스러운 노인네로만 보였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혹시 치매가 아닌가 하는 소문을 돌리기도 했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너무나 꾸준히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흥정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아무도 몰랐다. 할머니가 흥정을 통해 단순히 물건을 싸게 사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웃음을 나누고 시장을 살리려는 마음에서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도 할머니는 낡은 지갑에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며 말했다. 나도 이제 늙어서 많이 먹지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사고 싶을까 모르겠다. 아마 너희들 얼굴 보고 싶어서 오는 거지 뭐. 그 말을 들은 상인들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제야 알 것 같았다. 박 할머니는 흥정 속에서 값이 아니라 사람을 사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시장 골목 끝 국밥집 아주머니가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그 할머니 말이야. 매일 와서 콩나물 1,000원 깎아달라고 하던 그분. 글쎄 저 시장 건물 주인이라는 거 있지? 그 말이 퍼지는 건 불길처럼 순식간이었다. 시장 상인들은 각자 가게 앞에서 손님을 맞이하면서도 귓속말로 똑같은 주제를 이야기했다. 설마 진짜야? 내가 들었어. 저번에 시장관리사무소에서 회의하는데 건물주 명단에 그분 성함이 있더라고. 아니 그럴 리가 있나. 그렇게 옷도 허름하게 입고 다니면서 흥정까지 하는데. 처음엔 다들 농담처럼 웃고 넘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인심 좋은 단골 할머니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은근한 불편함과 의심이 섞였다. 흥정도 일부러 한 거 아냐? 우리가 불쌍한 줄 알고 속 보려던 거지. 맞아. 우릴 시험한 거야. 시장에 오랜 세월 몸담아온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1,000원짜리 지폐를 꺼내며 흥정을 했다. 하지만 상인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다. 웃으며 깎아주던 젊은 채소가게 아가씨도 오늘따라 시큰둥하게 말했다. 할머니 저도 먹고 살아야 해서요. 더는 안 돼요. 순간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분명 같은 말투였는데 예전과 다른 냉기와 불신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시장 끝에 작은 식당에 앉아 혼자 밥을 먹던 할머니의 귓가에 또 다른 말이 들려왔다. 건물주라면서 왜 그렇게 치사하게 흥정을 해? 돈이 없을 리 없잖아. 그러게 말이야. 괜히 우리만 웃음거리 된 거지. 그 목소리는 칼처럼 날카로웠다. 집으로 돌아가는 골목길, 할머니는 느릿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시장에서 흥정하는 건 단순한 습관이었다. 젊을 때부터 돈을 아끼며 살던 방식이었고 시장 사람들과 흥정하는 순간이 그녀에겐 소소한 즐거움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흥정이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이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다. 내가 괜히 내색을 했나, 그냥 모르는 척 했으면 좋았을 걸. 그러나 이미 소문은 바람을 타고 퍼졌다. 다음 날 시장에 나가자 가게마다 달라진 태도가 할머니를 반겼다.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비위를 맞추며 말을 걸었고 또 어떤 이는 싸늘하게 등을 돌렸다. 시장의 웃음소리 뒤로 할머니의 외로움은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시장은 예전의 정겨운 공간이 아니었다. 과거에는 채소를 집다 흥정을 걸면 아이 할머니 그냥 가져가세요 하고 웃으며 덤을 얹어주던 상인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표정 속에 계산기가 돌아가는 듯 했다. 저분이 건물주라는데 우리 가게 월세 올리려는 건 아닐까? 혹시 흥정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본 건가? 눈빛은 말보다 정직했다. 따뜻하던 시선이 어느새 경계와 탐색으로 변해 있었다. 할머니는 여전히 오래된 장바구니를 들고 다녔다. 하지만 장바구니를 내밀 때마다 느껴지는 건 그 속에 담긴 물건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달라진 태도였다. 예전처럼 이거 조금만 깎아줄 수 있을까? 라고 말해도 그 말이 더 이상 친근한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다. 대신 돈 많으면서 왜 또 깎아달래? 라는 뒷말이 덧붙었다. 심지어 몇몇 상인은 아예 눈치를 보며 가격을 더 올려 불렀다. 할머니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요. 하지만 할머니는 알았다. 그건 물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건물주라는 소문 때문이었다. 저녁 무렵 시장 구석에 앉아 국수 한 그릇을 먹던 할머니는 문득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국수 국물은 늘 그랬듯 간단하고 따뜻했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던 정겨움은 사라져 있었다. 과거의 국수 한 그릇은 시장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 담겨 있었는데 이제는 홀로 먹는 밥처럼 씁쓸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뿐인데. 할머니가 시장 건물을 갖게 된 건 단순한 우연이었다. 남편이 돌아가신 뒤 보상금처럼 남겨진 작은 땅이 시간이 지나며 개발되었고 그 땅 위에 시장 건물이 세워졌다. 사실상 관리소에 위탁해놓고 자신은 늘 똑같은 모습으로 시장을 찾았다. 부와 권력이 삶을 바꿔주진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검소한 습관을 가진 평범한 시장 할머니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릴 속였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뒷말은 할머니의 마음을 갈갈이 찢었다. 어느 날 채소 가게 앞에서 한 젊은 아내가 속삭였다. 할머니, 저희 애 이번에 대학 들어가는데 등록금 때문에 힘들어요. 건물주라면서 좀 도와줄 수 없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예전에는 서로 사정을 나누며 마음을 나누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돈이 전부였다. 그날 밤 할머니는 불 꺼진 방 안에서 오랫동안 울었다.
벽에 걸린 낡은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여보, 나는 그냥 이웃처럼 살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소문은 점점 더 왜곡되며 커졌다. 처음에는 단순히 건물주다라는 말뿐이었지만 이제는 할머니가 일부러 우리를 시험하고 가게 사정을 다 파악해 월세를 올리려 한다는 음모론으로까지 번졌다. 시장 회의가 열린 날 상인들은 술렁였다. 월세 문제 좀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주인 할머니가 언제 올릴지 모른다고들 하니까 다들 불안해요. 회의석상에서 누군가 조심스레 할머니의 이름을 꺼냈다. 그 순간 수십 개의 시선이 동시에 한 곳으로 쏠렸다. 평생 소박하게 살아온 할머니는 자신이 그토록 의심과 경계의 대상이 되리라곤 꿈에도 몰랐다. 할머니, 우리 솔직히 말합시다. 흥정도 다 일부러 한 거 아닙니까? 우리 속 보려던 거죠? 그리고 이제 월세 올릴 생각이신 거잖아요. 쏟아지는 질문에 할머니는 머뭇거리다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에요. 난 그런 마음 전혀 없었어요. 흥정은 그냥 옛날부터 하던 습관이었을 뿐이고. 그러나 믿어주는 이는 없었다. 오히려 몇몇 상인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그럼 증거를 보여주세요. 앞으로 월세 안 올리겠다는 보장이라도 해주세요. 그 자리는 더 이상 대화의 자리가 아니었다. 오랜 세월 정을 나눈 이웃들이 이제는 서로 다른 편에 서 있었다. 할머니는 결국 회의장을 나와 시장 한 구석에 홀로 앉았다. 어두운 골목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웃음이 아니라 불신과 원망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불씨가 타올랐다. 내가 이렇게까지 오해를 받아야 하나, 나도 화내고 싶다. 하지만 이 사람들 다 내 이웃인데. 분노와 서글픔, 그리고 여전히 지켜주고 싶은 정이 뒤엉킨 감정이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처음으로 결심했다. 그래, 언젠가는 진심을 보여줘야지. 오해가 쌓이기만 하면 다 무너질 거야. 이 시장 나만에게 아니니까. 시장 안은 여느 때처럼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그날은 묘하게 공기가 달랐습니다. 평소 시장통에서 들리던 정겨운 웃음소리, 물건 파는 상인들의 고함, 아이들 울음소리까지 그 모든 게 오늘은 묘하게 긴장된 분위기에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시장 통로에 사람들이 둘러서서 웅성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운데에는 늘 허름한 앞치마를 두르고 감자나 물을 흥정하던 할머니 이순자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특유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사실 이 시장 건물 주인입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곧 커다란 충격의 파도로 변했습니다. 누구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 눈을 크게 떴고 누구는 말도 안 되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을 이 시장에서 살다시피 한 이웃들이었지만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순자 여사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자 사람들은 조금씩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채소 장사를 시작했는데 시장의 주인이 부도가 나면서 건물 전체를 팔게 되었던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외면했지만 순자 여사는 가진 것과 없는 것, 심지어 빚까지 떠안으며 시장을 사들였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저 시장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이곳이 무너지면 다들 길거리에 나앉아야 했잖아. 이 말에 일부 상인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사실 순자 여사가 유난히 흥정에 집착하고 장사꾼처럼 보였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장의 건물주라는 사실을 숨기고
다른 상인들과 똑같은 처지에서 살아가며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모두가 감동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몇은 불신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왜 이제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속인 거잖아요. 흥정할 때마다 그 모습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연기였던 거야. 서운함과 혼란은 감동과 감사만큼이나 짙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속인 게 맞아. 하지만 내 마음은 한 번도 장난이 아니었어.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싶었을 뿐이지. 그녀의 말은 여전히 무게감 있게 시장 한복판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순간 사람들의 시선은 믿음과 의심, 사랑과 원망 사이를 오가며 요동쳤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후 시장은 마치 작은 폭풍이 몰아친 듯 어수선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정하게 지냈던 이웃이 사실은 시장 건물주였다는 사실에 혼란을 느꼈습니다. 우릴 이렇게 몰래 지켜봤단 말이야. 아니야, 나는 저 할머니 덕에 가게 문 닫지 않고 버틴 거라니까. 양쪽의 목소리가 부딪히며 갈등은 점점 커졌습니다. 일부는 고맙다라며 할머니의 진심을 알아보려 했지만 또 다른 일부는 이용당했다며 분노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그 모든 소리를 묵묵히 들으며 버텼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낸 건 시장에서 오래 장사해 온 콩나물 아저씨였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힘들 때 누가 제일 먼저 다가왔습니까? 장사 안 될 때 슬쩍 봉지에 콩나물 더 얹어주던 분이 누구예요? 바로 저 할머니 아닙니까? 그 말에 사람들의 기억이 하나둘 되살아났습니다. 장사가 안 돼 울고 있던 젊은 엄마에게 순자 여사가 힘내라며 아이 간식거리를 슬쩍 쥐어준 일. 가족이 아파서 가게를 며칠 비운 상인에게 자리를 대신 지켜주던 일. 이 모든 게 떠올라 사람들은 점점 말문을 잃었습니다. 눈물이 맺힌 건 생선 아주머니였습니다. 내가 남편 수술비 없어서 울 때 순자 씨가 자기 통장 털어 도와줬지, 그때도 말 안 하고 그냥 빌려주는 거다 했는데 그게 다 진심이었네. 사람들의 눈빛이 점차 바뀌었습니다. 서운함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순자 여사가 자신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켜왔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순자 여사를 향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서툴지만 따뜻한 화해의 신호였습니다. 순자 여사의 눈가도 촉촉해졌습니다. 고맙다. 정말 내가 가진 게 뭐 대단한 건 아니야. 그냥 같이 버티고 싶었던 거야. 그날 시장의 하늘은 유난히 맑고 푸르렀습니다. 모두가 울고 웃으며 다시금 가족 같은 시장의 의미를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시장은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순자 여사는 여전히 허름한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과 흥정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다른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많이 깎아주실 거죠? 그럼 내가 또 인심을 써야지. 웃음소리와 농담이 오가며 시장은 다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순자 여사는 숨겨진 주인이 아니라 그저 모두와 함께하는 이웃으로 남았습니다. 한 아이가 다가와 순자 여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시장 지켜줘서 고마워요. 순자 여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이 시장을 지켜야지.
나는 그냥 조금 도와준 거란다.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누구보다 크고 빛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시장을 지키고 이웃을 지킨 이름 없는 영웅. 그것이 바로 순자 여사의 진짜 정체였습니다. 그리고 시장 사람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마지막 장면은 순자 여사가 시장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감자를 다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길 위로 햇살이 비쳐 마치 황금빛 왕관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